안녕하세요. 워렌 버핏. 이름만 들어도 투자의 지혜 이런 게 딱 떠오르는 분이죠. 그렇죠. 네. 그 버크셔 해스웨이가 수십 년간 쌓아온 성공 신화는 정말 대단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버크셔가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서 지금 당장은 시장의 스포트라이트에서 살짝 좀 비켜나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들여다볼수록 흥미로운 구석이 있는 세 기업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뭐랄까? 숨겨진 보석일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 네, 아주 좋은 표현이십니다. 버핏의 투자 철학 중 하나가 바로 훌륭한 기업을 합리적인 가격에 산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오늘 살펴볼 기업들이 바로 그 후보가 될 수 있는 거죠. 현재 겉으로 보이는 실적이나 시장 분위기는 좀 아쉬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너머에 있는 본질적인 가치나 또 미래 가능성을 좀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안개 속에서 등대 찾는 기분이랄까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기업부터 그 안개를 한번 헤쳐나가 보죠. 신장 투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비타입니다. 아, 다비타. 버크셔가 무려 10년 넘게 투자를 해왔고 지분율도 42.6%나 된다는 건. 와, 이건 정말 대단한 신뢰의 표현 아닌가요? 엄청난 거죠. 거의 대주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든든한 후원자가 있는데도 최근 시장 반응은 꽤 차갑다고요? 바로 그 점이 흥미로운 시작점입니다. 네, 최근 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좀 밑돌았어요. 그러면서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된 상황입니다. 아, 실적이 좀 안 좋았군요. 네. 그 결과 현재 주가는 예상 연간 순이익의 한 10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0배요. 네. 쉽게 말해서 이 회사가 1년 동안 버는 돈의 10배 정도 가격이면 회사 전체를 살 수 있다, 이런 의미인데 이게 앞으로의 성장 전망치랑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할인된 가격이라고 할까요? 10배라. 아니, 신장 투석처럼 꾸준한 수요가 필요한 사업 모델을 가진 회사가, 그것도 버크셔가 40% 넘게 지분을 가진 회사인데도 시장은 이렇게 단기 실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군요. 그렇죠. 단기적인 시각이 강하게 작용한 거죠. 이 낮은 평가가 정말 합리적인 가격이 되려면 미래의 성장성이 중요할 텐데요. 그 부분은 좀 어떤가요? 네, 그래서 분석가들의 전망치를 좀 보면요, 긍정적인 신호들이 보입니다. 2025년하고 2026년에 각각 한 11%, 17% 정도 이익이 성장할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거든요. 두 자릿수 성장이네요. 네, 이런 성장을 이끄는 동력 중 하나는 회사가 꾸준히 자기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사주 매입이죠. 아, 자사주 매입. 네, 시장에 돌아다니는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같은 이익을 내더라도 주주 한 명에게 돌아가는 즉 주당 순이익 EPS는 커지는 효과가 있죠. 자사주 매입은 물론 주주 가치 높이는 좋은 방법이지만 기업 자체의 어떤 사업 성장이 같이 가져야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성장 엔진은 없나요? 물론 있습니다. 미국 외에 해외 시장에서의 성장도 기대 요인 중 하나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이미 상당한 입지를 구축했지만 글로벌 시장에는 아직 확장할 여지가 남아있다는 거죠. 아, 해외 시장? 네. 그리고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미국을 포함해서 여러 국가에서 고령 인구가 늘고 있고 또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아지는 추세잖아요. 네, 그렇죠. 특히 신장질환 같은 만성질환은요. 단기적인 실적 부진이라는 먹구름이 좀 있지만 그 너머에는 자사주 매입 통한 주주가치 제고, 또 해외 시장 개척, 그리고 인구 구조 변화라는 장기적인 순풍이 불고 있다. 이런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버핏이 10년 넘게 그것도 지분을 계속 늘려가면서 40% 이상 보유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긴 호흡의 그림을 보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군요. 시장의 단기적인 소음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단기 니수보다는 기업이 처한 환경, 장기적인 경쟁 우위, 그리고 성장 경로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다비타가 바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만한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버핏의 오랜 인내심이 엿보이는 다비타 이야기였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 기업은 우리에게도 아주 친숙한 이름입니다. 크래프트 하인즈. 크래프트 하인즈, 케찹이랑 치즈. 네, 케찹, 치즈 이런 걸로 유명한 거대 식품 기업이죠. 여기도 버크셔가 27.5% 지분을 꽤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 투자는 버핏 스스로도 좀 비싸게 샀다, 이렇게 인정한 약간 아픈 손가락 같은 존재 아니었나요? 맞아요. 그 얘기 했었죠. 네. 한때는 가치 투자의 함정, 가치 함정의 대표 사례로 꼽히기도 했고요. 그런데 왜 지금 이 시점에 다시 주목해야 할까요? 이게 정말 궁금한데요. 맞습니다. 과거의 그 인수가격 논란은 투자자들에게 꽤 큰 실망감을 줬었죠. 하지만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현재 가격입니다. 현재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낮은 가격에 이 회사 주식을 살 기회가 열려 있다는 점이죠. 낮은 가격이요? 어느 정도인데요? 현재 주가가 예상 순이익 대비 9배 수준에 불과합니다. 9배요? 와, 아까 다비타가 10배였는데 그거보다 더 낮네요. 네, 더 낮습니다. 식품 산업이 뭐 안정적이긴 해도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긴 어려우니까 원래 밸리에이션이 높지 않다고는 하지만 9배는 정말 낮게 느껴지는데요? 다른 비슷한 식품 회사들하고 비교하면 어떤가요? 동종업계 경쟁사들하고 비교하면 그 차이가 더 확연히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시리얼로 유명한 제너럴 밀스는 예상 순이익 대비 한 14배 정도고요. 14배? 네. 그리고 켈로그에서 분사한 켈라노바라고 있잖아요. 거기는 21배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21배요? 와, 차이가 꽤 크네요. 네. 이들과 비교하면 크래프트 하인즈의 9배는 확실히 눈에 띄게 낮은 수준이죠. 그러니까 시장이 이 회사에 대해서 뭔가 큰 기대를 접었거나 아니면 특정 위험을 좀 과도하게 반영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단순히 싸다는 것 말고 이 가치 함정이라는 오명을 벗고 다시 좀 매력적인 투자처로 보일 만한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뭔가 좀 반전을 기대할 만한 계기 같은 거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회사를 두 개의 독립적인 회사로 나누는, 즉 기업 분할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 기업 분할이요? 네, 아직 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건 아닙니다만 만약 이게 실행된다면 각 사업 부문의 진정한 가치를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그 켈로그가 그랬던 것처럼 사업 구조를 더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만들면서 숨겨진 가치를 끌어내는 어떤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아, 켈로그 사례가 있었군요. 그 복잡하게 얽혀있던 사업들을 딱 분리해서 각자의 매력을 더 부각시키겠다 이런 전략이군요. 확실히 시장의 관심을 다시 끌만한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구조 조정이 현실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투자자들이 기댈 수 있는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오, 뭔가요? 바로 배당금입니다. 아, 배당. 네. 현재 크래프트 하인즈의 예상 연간 배당 수익률이 6.5%가 넘습니다. 6.5%요? 와, 굉장히 높은데요? 네. 주가가 오르지 않더라도 투자금 대비 6.5% 이상의 현금을 매년 배당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건 상당한 안정감을 주죠. 특히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더욱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정리해보면 과거의 아픔은 일단 좀 잊고 현재의 파격적인 저평가 상태에 주목해야 하고 여기에 기업 분할이라는 잠재적인 호재 그리고 연 6.5%가 넘는 두둑한 배당금이라는 안전판까지 있다. 뭐 이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야, 시장의 냉대 속에서 오히려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버핏의 역발상 투자가 딱 떠오르는 대목인데요. 네, 시장에서 한때 외면받았던 주식이라도 기업 내부의 변화나 어떤 전략 수정을 통해서 다시 투자 매력을 찾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뭐 기업 분할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그 효과가 어떨지는 계속 지켜봐야겠죠. 자, 이제 마지막 기업으로 가보겠습니다. 풀 코퍼레이션. 이름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수영장 건설에 필요한 자재나 유지보수 용품을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네, 풀코퍼레이션. 앞선 두 회사와는 달리 버크셔가 비교적 최근이죠. 지난 1년 사이에 투자를 시작해서 지분을 9.2%까지 늘린 곳입니다. 네, 비교적 최근 투자죠. 그런데 이 회사 역시 현재 상황이 마냥 좋지만은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팬데믹 기간 동안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수영장 건설 붐이 좀 일었었잖아요. 네, 그랬죠. 그 열기가 식으면서 신규 수영장 수요가 줄어든 영향이 있습니다. 실적도 자연스럽게 좀 둔화되었죠. 지난 1년간 주당 순이익 EPS가 약 11달러 수준인데요. 11달러. 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그 호황기에는 연평균 16달러를 벌었던 것과 비교하면 확실히 줄었습니다. 아, 16달러에서 11달러로. 꽤 줄었네요. 실적이 꺾인 상황인데 버크셔는 오히려 투자를 늘렸다. 이거 흥미로운데요. 그런데 주가 수준은 어떤가요? 앞선 두 회사처럼 좀 저렴한 편인가요? 그 점이 좀 다릅니다. 아, 다른가요? 네, 현재 주가는 예상 순이익 대비 27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27배요? 와, 아까 다비타 100배, 크래프트 하인즈 9배였는데 27배면
상당히 높은데요. 네, 상당히 높은 편이죠. 27배라는 건 시장이 이미 앞으로 실적에 다시 회복될 거라는 기대를 상당 부분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싸다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수준이죠. 27배면 확실히 좀 성장주에 붙는 프리미엄 같은 느낌인데요. 실적은 부진한데 주가는 미래의 기대를 잔뜩 반영하고 있다. 버크셔가 최근에 투자를 늘린 이유가 선뜻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요. 단기적인 어려움을 감수하고 들어간 걸까요? 단기적인 시각만 보면 고개를 갸웃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요. 하지만 이 회사의 사업 구조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 구조요. 네. 신규 수영장 건설은 경기에 따라서 수요 변동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쵸? 네, 그렇죠. 집 짓는 거랑 비슷하니까. 네. 하지만 한번 만들어진 수영장은 어떻습니까? 아, 계속 관리해야죠. 그렇죠. 깨끗한 물을 유지하고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뭐 화학 약품, 청소도구, 필터 이런 소모품이 계속 필요합니다. 즉, 이 유지보수 관련 매출은 신규 건설과는 달리 훨씬 안정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죠. 아하, 그거네요. 마치 자동차 판매는 경기를 타지만 정비나 부품 교체 수요는 꾸준한 것과 좀 비슷하군요. 정확합니다. 신규 설치된 수영장 수가 누적될수록 이 유지보수 사업의 규모는 점점 커지겠네요. 이 꾸준함, 여기에 주목한 거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안정적인 유지보수 사업이 풀코퍼레이션의 장기적인 성장을 이끌 핵심 동력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인 거죠. 경기가 회복돼서 신규 수영장 수요가 정상화되면 물론 더 좋겠지만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기존 수영장들의 유지보수 수요가 탄탄한 수익 기반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이군요. 그렇죠. 이런 꾸준한 현금 흐름은 주가 상승뿐만 아니라 배당금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아, 배당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배당도 주나요, 이 회사는? 네, 줍니다. 풀코퍼레이션은 지난 14년 동안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배당금을 늘려왔습니다. 14년 동안이요? 와, 꾸준하네요. 네, 현재 예상 배당 수익률은 한 1.75% 정도로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꾸준히 배당을 늘려왔다는 기록은 이 회사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또 주주들과 그 성과를 나누려는 의지가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죠. 뭐랄까, 배당 성장주로서의 매력을 갖춘 셈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버키셔가 풀코퍼레이션에 투자한 것은 아마도 이 경기 순환적인 약점, 그 너머에 있는 꾸준히 성장하는 유지보수 사업의 힘, 그리고 장기적인 배당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의 어려움보다는 미래의 꾸준함에 베팅한 셈이군요. 네, 오늘 살펴본 이 세 기업은 뭐 속한 산업도 다르고 버키셔와의 관계도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현재 시장의 어떤 우려나 부정적인 시선 속에 가려진 잠재적인 가치나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참 흥미롭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기업을 좀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10년 넘게 믿음을 보여준 다비타, 아픈 손가락에서 반전을 노리는 크래프트 하인즈, 그리고 비교적 새로운 투자처인 풀코퍼레이션까지. 각기 다른 사연을 가졌지만 뭐랄까 버피 스타일의 역발상 혹은 장기적 관점이라는 키워드로 묶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 분석들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시장의 현재 분위기나 뭐 단기적인 실적 숫자 그 너머를 보려는 시도였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일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가격이 매력적인 수준까지 내려온 괜찮은 기업을 찾는 접근법이죠. 네, 각 기업마다 인구 구조 변화, 다비타, 또 기업 구조 조정 가능성과 높은 배당, 크래프트 하인즈, 그리고 경기 회복 기대감과 안정적인 반복 매출, 풀코퍼레이션 등등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다 달랐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분석 과정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정보를 해석하고 또 잠재적 기회를 평가하는 자신만의 틀을 어떻게 다듬어 갈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 얘기를 통해 때로는 모두가 좋다고 할 때보다 약간의 의심과 우려가 섞인 시선 속에서 더 매력적인 기회를 발견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어떤 투자든 최종 결정은 신중한 분석과 자기 확신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이요? 네, 버크셔 해서웨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간 특히 일본 주식에도 상당한 투자를 집행해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일본 종합상사 투자로 유명하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문화와 경제 구조가 다른 해외 시장에서는 버핏이나 버크셔가 훌륭한 기업을 찾아내는 기준이나 방식에도 과연 차이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미국 기업을 볼 때 중요하게 여기는 지표와 일본 기업을 볼 때 더 주목하는 가치가 다를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 투자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해 보는 것은 오늘 나눈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또 다른 깊이 있는 탐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와,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다른 시장, 다른 문화 속에서는 가치를 어떻게 정의하고 찾아낼지 그 기준의 차이가 정말 궁금해집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기업들의 속사정을 깊이 파헤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깊이 있는 이야기로